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뭐예요? 뭐라고요? 제가 오늘 아무래도 불길합니다. 수의사 소록 누나입니다. 저는 글 쓰는 얼루가범입니다. 아, 이게 앞에서 한번 말이 꼬이니까 쭉 꼬이네요. 네. 서로 돕네요. 네. 나는 뮤지션 엉클조입니다. 다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설 연휴를 보내고 나가지고 연휴 후유증이에요, 이게. 네, 다들 막 입도 약간 돌아가는 것 같고 소록 누님은 설 연휴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전 연휴에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만 이해해 주십시오. 얼루가범님은 지금 몇 시간째 수면을 못 하고 계신가요? 아니, 저는 그래도 자고 왔어요. 네, 자고 근데 왜 왔고요. 그러세요? 네. 연휴에 집 비우셨던 분 계세요? 혹시? 뭐 하루 이상 비운 적은 없어요. 엉클조는 이번에 어떻게 또 명절에 어디 가셨어야 됐지 저희 않았어요? 시댁집? 시댁집? 친가, 엉클존 친가. 댁 아닌가요? 우리 엄마 아빠 집? 예. 그게 시댁집이죠. 그거 시댁집 안 해요 명절. 네, 우리 집 구정 안 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셨어요? 우리 저 14일 18일 공연했어요. 모노톤스. 모노톤스. 메인 보컬. 네. 정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설에 애들 그래도 맛있는 거 줬습니다. 특식 그렇죠. 뭐 주셨어요? 명절이잖아요. 추루 2개. 전 묻혀주신 건 아니겠죠? 큐르로 전을 이렇게 붙여. 추루 2개 줬습니다. 그러네요. 미안하다 얘들아 인색해서. 아니 이거 얼루가범님은 언제 자기 멘트 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쭉 서로 안부 나누고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참 이렇게 언제는 대본대로 하면 대본대로 한다고 뭐라 그러고. 자, 저희가 빼도 박도 못하게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 1월 1일이면 아니야, 아직까지 새해 아니라고 하는데 떡국도 먹었으니까 저희 한 살씩 더 먹은 만큼 저희 키티피디아도 더욱 어른스럽고 성숙한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록 누나, 그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쉬어갔죠. 알고 있냐옹? 알차게 시작해 볼까요? 소록 누나의 알고 있냐옹? 오늘 그 소록 누나의 알고 있냐옹 주제는 어떻게 보면 말로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불안했나 봐요. 클리커 트레이닝입니다. 지금 옆에서 계속 누르고 계신데 소리가 잡히나요? 네, 예. 이 클리커 트레이닝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일단 클릭을 하나씩 그러니까 주셔서 누르는 건 되게 신나요. 근데 이거를 주변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이거를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계셨는데 그냥 약간 왜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간 거지, 이게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전 전혀 몰랐어요. 네, 사실 새로운 세계. 사실 사람들은 이 강아지는 교육이 잘 되지만 고양이는 교육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이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이게 고양이들도 교육이 가능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예. 거짓말. 지난번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약간 우리 방송 모토가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하면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훈련시키신다고요? 막 이러셨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시즌 1, 2를 엄청나게 제가 안 돼 집사는 이래야 돼를 가르쳤다면 시즌 3부터는 조금 더 그 외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집사는 30년 차 된 유능한 집사, 대기업에 있는 굉장히 망나니 회장 아들을 다룰 수 있는 능수능란한 30년 차 된 비서 같은 집사가 돼야 돼요. 그럴 때는 얘네들이 무심코 하는 어떤 행동들을 잘 할 수 있게 리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걸 좀 시도해 보는 겁니다. 고양이는 집사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맞습니다.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대기업에서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연봉을 많이 받을 텐데. 아무튼. 그리고 30년씩 못 다녀요. 무슨 대기업 30년씩 다니냐. 그런가? 일단 이 고양이는 어떤 거냐면 뭔가 이걸 하면 굉장히 좋은 게 의사소통을 할 때 억지로 혼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하기도 쉽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유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지 않아야 될 걸 말릴 때에도 적당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사실 고양이는 문제 행동이 다 목적이 있는 행동이에요. 아이들이 뭔가 싱크대에 올라가는 건 우리가 전에 봤지만 적당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자기가 좀 그 장소가 좋기 때문이라 이거를 뭐 다른 장소로 대안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 내려오게 하기 위한 어떤 자연스러운 유도, 더 좋은 걸 알려주는 그렇게 해서 보상을 자연스럽게 클리커와 연결시켜 줬을 때 하는 그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예요. 이 행동 문제를 가장 지금까지 한 중에는 가장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역조건화라고 아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 게 파블모시기 파블로프의 개. 네, 그런 거랑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종치면 밥 주고 그런 거. 나 계속 머릿속에서 플란다스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무튼 그 강아지에게 클리커 트레이닝을 하는 원리도 이런 거예요. 내가 앉아라는 걸 지금까지는 말로 앉아를 가르쳤다면 앉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클릭하는 소리와 함께 막 먹을 걸 줬을 때 이 소리가 나면 먹을 걸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걸 앉는 동작에서 다시 클릭을 했을 때는 앉았을 때는 이 클릭 소리가 나는 거구나. 그럼 클릭 소리는 즐거운 거니까 앉는 건 즐거운 거야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해가 가세요? 제가 좀 이 말을 좀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직접 해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은 귀로 들으시고 저희는 행동을 하는 거라서 이게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이게 잘 못 알아들으실까 봐. 일단 클리커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클리커를 검색해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설명하자면 왜 그 자동차 리모트 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뿅뿅 빠라붐 이렇게 해가지고 삐빅 하고 문 잠그게 하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네. 이게 좀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클릭 똑딱 똑딱 하는 소리가 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클리커는 꼭 이게 아니어도 되지만 이 소리를 싫어하는 고양이도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명령어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좀 그 명령어를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좋아하는 그 표현을 해주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클리커를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이고 초보자들에겐 이 클리커가 좋으니까 이거를 너무 소리가 크다면 이제 소매 밑으로 넣어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병원에서 파나요 이거? 네, 그냥 인터넷으로 팔아요. 클리커. 그 고양이 클리커가 가격도 아니어도 그렇게 안 비싸요. 네, 굉장히 싸요. 배송료보다 이게 더 쌀 것 같아 왠지. 네, 근데 이 클리커는 누를 때 굉장히 짧은 순간에 눌러야 돼요. 아까 엉클조님이 하신 것처럼 딸깍 누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이걸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바로 눌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예. 옳은 예. 네. 그리고 이거를 디테일하셔. 네. 이게 보면 대부분 고무줄이나 어떤 링이 감겨져 있는 이유가 내가 손에 감고 숨겨놔야 되는 거야. 이걸 앞에서 보이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이 소리와 가장 인상적인 소리잖아요. 뭐지? 라고 딱 집중할 수 있는 이 소리와 보상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클리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집에서 내가 볼펜 똑딱이도 상관없거든요. 이게 클리커가 꼭 아니어도 돼요. 볼펜 뭐라 그러죠? M&M 모나미 볼펜. 네. 그 볼펜 소리도 괜찮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적당하게 딸깍하는 소리만 있으면 되겠다. 저처럼 고양이가 이 소리 싫어하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은 좀 일상 속에서 자주 안 나는 소리여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나미 볼펜 같은 것들 소리면은 정말 내가 뭔가 필기를 해야 돼서 볼펜을 딸깍했을 때 애가 반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상관이 없어요. 이 부작용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하다가 다른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이비한테 이렇게 달래 뽀뽀 막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다른 고양이가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런 거 저런 걸 고려했을 때 이 클리커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먼저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네. 클리커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클리커랑 이 보상, 그러니까 먹을 거를 혹은 그냥 보상이 쓰다듬는 것도 돼요. 우리 애는 먹을 거보다 스킨십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 스킨십을 해주시는 뭐가 됐든 클리커와 보상을 연결시켜주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소롱이는 먹을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걔는 좀 질척대는 아이기 때문에 계속 만져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상을 머리 만져주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요. 우리 제제는요. 네. 제제는 그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그러니까 그 침대에 있는 방을 문을 닫아 놓거든요. 네. 보로가 거기다 오줌 쌀까봐. 네. 근데 걔는 거길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방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네. 뭔가 잘했을 때 그 문을 열어주는 것도 보상일 수 있어요?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죠? 아니 그냥 그러니까 걔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의 보상은 즉각적이어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건 즐거운 일이긴 한데 뭐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 해도 이걸 딸깍하는 것과 동시에 저기까지 뛰어가서 하는 데에는 어쨌든 수초가 걸리잖아요. 더 즉각적으로 될 수 있는. 그렇죠. 손에 먹이를 바로, 들고 있어야 바로. 되는 거면 딸깍하기 전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클리커 장전하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 클리커랑 그다음에 이 동기부여 그러니까 보상을 연결시키는 클릭 소리가 나면 좋은 거다라는 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한 손에는 보상과 이렇게 클리커는 숨기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클릭 소리는 우리가 원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바로 이 포인트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뚝딱 하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한 순간을 알려주기 위한 역할이에요. 이해 가셨죠? 네. 그리고 이거랑 먹을 거 혹은 이거랑 긍정적인 거를 짝짓는 거. 그렇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이 먹을 거를 짝짓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이것과 맞보상하겠다라는 첫 번째 걸음인 거예요. 클리커는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눌러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과 먹을 거를 혹은 이것과 좋아하는 긍정적인 보상을 연결시켜준다. 이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릿속으로 조금씩 상상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직접 해보셔도 되는데 이런 동영상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하는 걸 좀 찍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클리커를 장전하는 거라고 했죠. 없나요?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이거 너무 큰데. 너무 큰가? 여기 더. 네, 한두 개만. 네, 네. 초코송이 사람 데리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초코송이라면 보상이. 지금 일단 오디오로 할게요. 자, 방법 첫 번째. 클리커를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즉시 간식을 던지는 거예요. 쓱. 아니요. 최대한 빨리 던지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클리커를 누르면서 이거 소리에 기울일 때 바로 간식을 던지는 거죠. 아시겠죠? 최대한 빨리가 중요해요. 던지나요? 감이? 네.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던져야 돼요. 네. 뭔진 모르겠지만 클릭하면서 봤는데 먹을 게 눈앞에 떨어지는 거죠. 아하. 이해 가셨죠? 최대한 빨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개의 구분된 인과관계 동작이 아니라 하나의 그렇죠. 과정이라고 얘가 네. 인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클릭은 먹을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클릭은 먹을 거야. 그러니까 클릭하고 먹을 거가 아니라 클릭은 먹을 거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클리커 장전하게 이 소리를 정확하게 내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니까 장전이라는 게 별거 없죠. 이제 아이 눈에 안 보이게 클리커를 뒤로 숨기고 뭐 엄지 손가락이든 검지 손가락이든 클리커를 누를 손가락을 버튼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네. 예. 보통은 이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이 고리나 이런 거를 그냥 손에 이 손바닥 안으로, 그러니까 손에다가 이 클리커를 감아지고 엄지랑 검지 사이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냥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오디오로 설명하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손에다 숨기기 좋으라고 이게
굴곡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내 손에 맞게 이 손가락 사이로 보이지 않게 숨겨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찜질방 열쇠 같이 이렇게 네, 손목에 보통은 고리에 있고 예, 둘러놓고. 두르게 하니까 두른 후에 찜질방 열쇠를 손에 다 걸어 쥐듯이 그렇게 클리커를 네네.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아이 눈에 보이면서 소리가 나면은 아이가 간식하고 딸깍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클리커하고 딸깍을 그렇죠. 연결시키겠네요. 뭔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에 관심을 가질 거니까 소리만 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자신이 없으면 소매 안으로 숨기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있는 건 이렇게 하다가 어영부영 막 손에 숨겨놨는데 떨어뜨릴까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와장창 막 이러면서 고양이 깜짝 놀라고 뭐 이러면 뭐 없어요. 당분간 한 2-3달은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에 잘 걸고 하시는 거고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클리커를 누르고 바로 먹이를 던져준다. 네. 그 먹이를 작게 던지는 건 아시겠죠? 뭐 그냥 우선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크게 던져요. 아나 어머님이 또 엄청 큰 간식을 던져주며 막 아나 먹어라 막 이렇게 할까봐 저는 심지어 짜줄 뻔했네. 짜. 예, 여기서 추루는 안 됩니다. 단단한 사료 같은 것도 괜찮아요. 던져줘요. 사료 한 알갱이씩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 얼루이 같은 경우는 간단한 사료를 먹는데 저스틴 같은 경우는 추르나 아니면은 아무튼 먹이는데 공이 많이 들어가는 간식만 좋아하거든요. 저스틴은 만져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저스틴도 질척거리는 애니까. 그렇죠. 소롱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네. 딸깍하면서 바로 만져. 바로. 그런 거는? 먹이는 즉각적이어야 되지만 이 보상이 즉각적이어야 한다면 딸깍함과 동시에 만져주셔야죠. 가까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보시면 지금 그 아나 어머님이 엄청 급하게 하고 이걸 숨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클리커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못한 건가요? 이 손을 내가 숨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손동작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그냥 내 손인 거예요. 이 클리커와 손은 일부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약간 이렇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왜 그렇게 그루브를 타야 되는 거죠? 원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움직이면 손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냥 무심코 있다가 딸깍하면서 고양이가 시선을 집중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럼 고양이가 간식을 받아 먹었어요. 먹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쳐다보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쳐다봤을 때 그렇죠. 쳐다봤을 때까지 기다려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다시 딸깍. 다시 먹을 걸 던져주는 거죠. 이때 한 번 그 이유가 뭘까요? 뭔진 모르겠는데 처음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먹을 거가 어디서 떨어졌어? 네가 준 거야? 라고 쳐다봤는데 딸깍. 그러면서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클릭 소리와 먹을 걸 다시 한번 연결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클리커를 누름과 동시에 먹을 걸 주라고 했고요.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건 클리커를 두 번째 누를 때에는 고양이가 나한테 완전히 집중했을 때. 고양이가 나를 딱 쳐다보고 집중했을 때 하셔야 돼요. 마음이 급해서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중간에 또 클릭 누르고 먹을 거 던져주고 하면 아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이 소리와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집중한 후에 반드시 딸깍하고 먹을 걸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바닥에 막 떨어진 걸 먹을 거를 막 찾아 먹느라 정신 없는 애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다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나랑 눈이 마주치면 그때 다시 딸깍 하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딸깍하면서 먹을 거 주는 게 나야라는 거를 확실하게 아이가 인지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리가 나면 주는 거야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한 거짓말 안 하고 10번에서 20번 정도 이걸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금방 이 클리커 소리와 그 다음에 이 먹을 것을 연결해요. 아시겠어요? 이 네. 20번이라는 횟수가 하루에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20번 정도 그거는 했을 애들마다 때? 달라요. 아. 그러니까 이 소리 한 20번 정도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클릭하고 먹을 거 주는 걸 한 10번에서 20번만 해도 대다수의 고양이는 아는데 물론 애들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해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20번 했는데. 타이밍이 자꾸 찍으라고 다 된다고
야 이거 좀 찍어봐. 그래서 찍었는데 아이 왜 안 하지?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10번에서 20번이라고 했는데 이 20번을 채워야지 우리 애가 몇 번에 하는지 보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한두 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따 오후에 다시 하셔도 돼요. 애들은 금방 실증 내고 짜증나면 그냥 싫어. 이거 자체가 그냥 흥미가 떨어지고 귀찮아해요. 근데 이걸로 만약에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은 뭐 간식을 주는 행위하고 클릭은 반드시 붙여놔야겠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뭐 2번, 3번 정도만 하고 뭐 괜찮아 이렇게 뭐 나중에 좀 더 하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클릭 없이 또 간식을 주면은 아이들이 그렇죠. 그 혼동을 겪겠네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한다면 그때의 간식은 당분간 요걸 가르치는 동안에 간식은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요걸 할 때만. 왜냐하면 자주 할 거니까. 또 하나. 아마 모모가 실패한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거를 질릴 때까지 하시면 안 돼요. 가르칠 때는. 항상 이거 놀이거든요. 클리커 장전하기가 중요한 건 고양이가 아쉬울 때 멈춰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오늘 시작했어요. 삼냥이에게 이걸 가르치는데 한 번 던졌더니 받아먹고 날 쳐다봤어요.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춰도 돼요. 한창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아쉽게 멈춰야만 뭐였더라 긴가민가 하지만 뭐였더라 라고 해야 다음 세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쵸. 제가 아는 필요한 거네요. 제가 아는 모모모 PD님은 잘하면 계속 할 거예요. 잘한다.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이러면 벌써 모모는 모모모 PD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미 그 수를 읽었어요. 뭐하냐? 그렇죠. 이런. 근데 아까 되게 억울한 표정으로 손으로 이렇게 5번밖에 안 했어. 약간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해서 이 트레이닝을 하는 세션은 무조건 5분 이내, 1분 이내여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애들 반응에 따라 아까 모모처럼 5번 만에 실증을 내면 다음번엔 2-3번만 하고 말아야 돼요. 네. 그만큼 빨리 알아챈다는 얘기거든. 이거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즐거워야 돼요. 이거는 사실 서로 즐겁자라고 하는 건데 중간에 고양이가 실증내. 빨리 줘. 먹을 거 줘. 그냥 쓸데없이 하지 말고 이러면 그냥 주세요. 이거 계속 집착해서 아니야. 이거 하고 먹자. 막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간식 주세요. 원하는 걸 하게 하고 냅두고 나중에 저녁 때 하든 다음날 하든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하는 집사도 즐거워야 되고 고양이도 즐거워야 돼요. 이걸 하려면 집에서 몇 번 이걸 계속 내가 클리커에 익숙해야지 이러고 딸깍딸깍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고양이 없을 때 클리커를 자꾸 해보시는 거죠. 빨리 할 수 있는. 아까처럼 똑딱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나름으로는 빨리 하는데 내 천성이 워낙 느려서 이렇게 하는 신중한 사람이라면 자꾸 할 수 있게 빨리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니까 밖에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걸로 종합해 보면 일단 클릭은 빠르게 그렇죠. 그리고 바로 보상을 바로 그렇죠. 거의 보상도 거의 빠르게 동시에. 그 다음에 절대 고양이가 날 집중했을 때만 하는 거 그리고 아이 컨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이 즐겁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거. 이게 즐거워야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2-3번의 실증 내면 그만. 너무 많이 하지도 말고 네. 그리고 보통은 10번에서 20번 정도면 인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고양이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네. 그걸로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실패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 가끔 난 그렇게도 했는데 왜 안 하죠?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요인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적절한 동기부여가 된 게 맞아?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정말 우리 애가 이걸 좋아하는 게 맞아? 이게 보상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거야? 혹시 이 보상이 우리 생각인 건 아니야? 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무슨 오리젠 사료를 얘는 너무 잘 먹어서 오리젠 사료를 던져줬는데 이게 그냥 얘는 밥이었으니까 먹는 거지 내가 이걸 관심을 끌만한 보상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보상을 찾아야 되는 거고 2번째는 교육 시간은 반드시 배고플 때 하셔야 돼요. 내가 밥 먹고 낮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클리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일어나. 엄마가 시간이 지금밖에 안 된단 말이야. 밥 먹고 난 뒤엔 낮잠을 주무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고플 때 해주세요.
조금 밥을 그냥 이렇게 자율급식을 한다면 살짝 그 며칠 동안은 밥을 치워주고 제한급여를 하면서 배고플 때에 해주시는 것도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뭐 고양이 학대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짧게 끝날 거기 때문에 하는 동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고. 이거를 하고 나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이걸 제가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할 때 하는 건데 이 클리커 장전하기를 나면 그거 다음에 응용을 할 거거든요. 이리 와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와서 뭔가 물건을 터치하게도 할 수 있어요. 이리 와를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면 싱크대에 올라갔을 때 이리 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쫓아가서 뭐 이렇게 끌어안지 않아도 되고 물을 뿌리지 좋아, 않아도 좋아, 되고. 좋아. 집 나간 우리 굉장히 아나, 카타르시스를 집 나간 우리 보여주네요. 아나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와를 가르쳤으면은 저한테 왔을 텐데. 그리고 밖에 그 뭔가 불안한 택배 아저씨가 왔다. 그래서 그 앞에 막 가서 알짱거린다거나 현관문이 열렸는데 살짝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나 거기까지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막 뛰면 걔도 앞으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침착하게 이리와를 가르치거나 뭐 타겟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뭐 타겟팅을 하는 건 또 이렇게 이거를 다 클리커 장전하기를 해서 그 다음 업그레이드된 행동 교육을 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커 장전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클리커와 먹을 거를 연결하는. 클리커와 보상을 연결하는 이 과정이 짧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비기너인가요, 그러면은? 네. 이 짝짓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클리커와 보상의 짝짓기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배울 건데요. 오늘 배울 건 이걸 기반으로 타겟 터치하기예요. 타겟 터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 어디로 가서 이렇게 뭘 뭘 만지도록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내가 자기 고양이가 와서 부르면 갑자기 올 수 없으니까요. 타겟을 제가 두고 타겟을 가까이 그러니까 타겟을 제가 들면 거기에 와서 고양이가 자기 코를 갖다 대는 그걸 하는 거예요. 머리로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고양이가 어떻게 오지? 어떻게 하는데 그럴 수가 있지? 생각보다 쉬워요. 막대기나 아니면 타겟 물체를 대고 거기에 고양이가 오면 바로 클릭. 이해가시죠? 삼냥아 해볼까? 이렇게 목덜미를 미안해. 자, 이때 우선 타겟은 나무젓가락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연필인데 지우개 달린 그런 것도 되고 저는 네, 이것도 뭐 공이 달리면 너무 괜찮은데 이게 좀 더 긴 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커서 여기에 집중하기보단 이런 잎사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고 소프트한 뭐 쿠션이 달리거나 그런 게 있으면 고무가 달리거나 하면은 애들이 그 끝에 달려있는 무언가가 왜 이게 어떤 물체의 자기 코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양이가 코를 맞대는 건 인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쉽게 여기가 아닌 이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대는 거예요. 이마를 댈 수도 있고 코를 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타겟 성공이 되는 거고요. 타겟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타겟을 터치하는 걸 가르치는데 자 준비하기 타겟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타겟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손은 클리커가 있어야 돼요. 네. 자 이걸 보상은 조금씩 어떠나요? 보상은 어떠나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손이 3개면 좋겠는데 클리커랑 자 타겟은 움직이면 안 돼요. 타겟을 앞에 와서 타겟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고양이에게 타겟을 빼고 먹을 걸 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거는 클리커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지랑 검지 사이에 이제 이 클리커 누르는 게 익숙해지면 이 엄지의 첫 번째 마디, 그러니까 두 번째 마디 이렇게 조금만 자극을 주는 이렇게 걸 수 하는 거 있으니까. 맞나요? 지금 마디로 네네. 누르고 그렇게 여기 하고 내가 엄지 검지에다가 간식을 끼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고양이가 와서 타겟을 터치하는 순간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 저희- 삼냥이가 되어주세요. 예. 첫 번째 타겟을 그럼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타겟을 처음에는 얼굴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거는 위협적이고요. 요걸로 할게요. 요렇게 코가 있는 조금 더 긴 내 손보다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고 이거를
고양이 앞에 아니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걔가 자연스럽게 있을 때 1cm 정도 있는 데에서 앞에 가까이 돼요. 코앞에 가까이 오면 이러면서 어쩌다 이렇게 닿거든요. 예, 냄새를 닿는 맡으러 순간 이렇게 클릭.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간식. 어쩌다 닿았는데도 그렇죠. 클릭 바로 그렇죠. 거기. 여기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겟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있다가 터치하면 클릭. 그럼 만약에 그 타이밍을 처음 놓쳤다 그러면은 그때는 클릭하지 말고 다시 해야 네, 되는 다시 건가요? 하셔야 돼요. 이게 클릭 소리가 나고 간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클릭 소리를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겟을 나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에 달랑말랑 할 때 이렇게 터치하고 클릭을 해도 안 되고 클릭을 먼저 하고 터치가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타겟에 터치가 되는 그 순간에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 가셨나요? 우리 이게 아나랑 키아라는 아마 적당히 알아듣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웬만큼은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실수를 하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마음이 급하게 딸깍을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닿으면 딸깍, 닿으면 딸깍. 이게 그러면은 이제 클릭을 하는 연습을 또 굉장히 많이 해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손은 계속 타겟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아이들 안 보이게 약간 그 엄지 관절로 이걸 누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까는 계속 요렇게 눌렀다면 지금은 이제 한 손으로는 타겟을 들고 뭔가 먹이 같은 거를 끼고 이렇게 손가락 손에 사이, 엄지, 끼고 검지. 이렇게 이 손 안에 클리커를 감춰서 이렇게 누르거나 뭐 괜찮다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내가 어떻게 누르는 게 편한지를 네. 아이들 없는 곳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놓고 이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군요. 타겟팅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점점 이걸 멀리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간격이 멀어지면 1m, 그 다음에 뭐 보이는 순간에서 예를 들어 아까 같이 싱크대에 올라가는데 이 타겟 막대기를 딱 들면 아이가 오겠죠. 그렇게 해서 보이는 시야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오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뭐 잘 이걸 안 쓰는데 이 화장실의 용변을 볼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도, 애를 안 하다가 화장실에 뭐 간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앞에서 이 타겟 막대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화장실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위치를 뭐 바꿨다거나 했을 때 얘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서 말로 하죠. 소롱아 여기 화장실 있으니까 여기다가 용변을 봐. 여기 이제 모래도 새로 깔아놨어가 아니라 가서 이걸 자연스럽게 대면 자기가 밟고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는 뭔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이게 훈련할 때는 계속 뭔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딸깍하면서 보상이 주어지니까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보상 없이 딸깍만 하게, 그러니까 보상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배신감을 느끼진 않나요? 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 처음에는 그런데 이후에도 해야죠. 그래야 뭐 5번에 2-3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네. 예. 계속 안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보상을 안 아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훈련할 때는 계속 먹을 거를 준다고는 하는데 이게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걸 그러면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는 거기 안 뭐 줘도 어떻게 되는지. 줘야 되는가? 네, 네. 이걸 계속 하염없이 계속 줄 수는 계속 없지 줘야 되는 것 않는가라는 같은데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게 좋은 건 우리가 앞에서 왜 이불에다가 똥 싸던 아이 있죠. 그 벵갈량. 그 아이가 이불에 대한 관심을 끊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쨌든 이불 위에서 어슬렁거리면 제가 멀찍이에서 뭐 침대 밖이나 이런 데서 이 타겟을 대고 이쪽으로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얼쩡거리지 않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돼서 자연스럽게 거기 가지 마, 내려와, 이불에서 내려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때는 타겟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아직 음성 신호를 업그레이드를 못했는데 이때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타겟을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음성 신호를 추가할 거예요. 한 반복을 해서 10번에서 내가 이걸 10번 했는데 8번 정도로 정확하게 해낸다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음성 신호를 추가하는 거예요. 뭐 타겟 혹은 터치 이런 식의 짧은 그걸 하는데 대신 중요한 건 타겟했다가 잘했어 했다가 이걸로 이미 타겟이라고 익숙해졌는데 아니야 이거 타겟 너무 식상해 이러면서 터치가 더 나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그 지시어는 단어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 생각보다 영리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미 이걸 했잖아요. 그럼 코 가까이로 이 타겟을 내리면 전 터치라고 할게요. 명령어를 그러니까 지시어를 터치라고 했어요. 그럼 이미 지금 얼룩이는 이거를 알고 있고 얼룩아범은 이거를 알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 타겟을 내리면서 터치. 그럼 뭔지 모르지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되겠죠?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여기 할까요? 네. 뭐 편하신 대로 네,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와서 와 고양이다. 터치. 깜짝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먹을 걸 안 줘서 그렇구나. 자기도 모르게 눌렀어요. 초코송이라도 드릴까요? 네. 초코송이. 아니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때 좋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겟을 언제 꺼내? 라고 할 수 있죠. 이 타겟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보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타겟이란 막대기를 썼다면 그 다음에는 터치만 해도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서히 바꿔치기 하는 그렇죠. 거군요. 이리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음성 신호를 이렇게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터치하지 말고 이리화로 얘기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럼 명령어를. 아니에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나중에 고양이가 이걸 하게 되면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고 앉아도 할 수 있고 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음성 신호를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앞서서 이리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터치했으면 터치만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것과 하나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음성 신호는. 네, 이 막대기와 그 다음에 이걸 타겟팅하는 행동 자체를 한 가지 단어로 연상을 하는 거고 앉는 것 앉아, 손은 손 이런 식으로 그 행동과 음성 신호를 같이 하나로 통일해서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동작당 이제 하나의 음성 신호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타겟이 여러 개 필요한 건 아니고 한 타겟으로 음성 신호를 계속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어요? 이미 그걸 알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빌리버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클리커 장전하기처럼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밌어야 해요. 그렇죠? 질리면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걸 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걸 가르칠수록 그 제한 급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파야 되고 이 보상이 굉장히 끌려야 절실한 되는 거여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사 시간 외에는 반드시 뭐 밥을 굶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식사 시간 외에는 반드시 사료를 치워두시는 게 좋고요. 항상 24시간 내내 그릇을 뒀었다면 그걸 치우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이 클릭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 도착했을 때 산책을 나가가지고 계속했어요. 땡구 땡구 이랬어요.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할 때 TV, 라디오 이런 거 다 끄셔야 돼요. 다른 소음이 섞이면 안 다른 소음이 됩니다. 그렇죠. 안 되니까. 소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보로를 가르치고 싶다. 그런데 방구 땡구 2호 뭐 다 있다. 그러면 걔네들을 좀 분리한 상태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방해가 되는 요소는 다 없애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 모모도 있고 제재도 있는데 모모한테 계속 이렇게 해도 모모는 이걸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일부는 제재한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안 돼요. 완벽하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굉장히 이제 고양이를 훈련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양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참을성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건 타겟을 일단 그러니까 클리커 장전하기는 좀 쉬워요. 내가 앉아서 하면 되고 뭐 이런데 이 타겟을 터치하기부터는 내가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상체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조금 떨어진 데서 자꾸 움직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조금씩 거리를 움직여야 얘도 재밌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띡, 여기서 띡. 뭐 이렇게 앞뒤로 팔만 움직이면서 좌우로만 흔들면 너무 식상해요, 금방. 뭐하냐.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움직여서 다이어트에 도움도 돼요. 자꾸 움직여서 여기로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북쪽으로도 갔다가 저 뒤쪽으로도 갔다가 해서 하는데 너무 의욕이 넘쳐서 자꾸 강도 높은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중에 아쉬울 때 끝내야 돼요. 무조건. 몇 번 했다가 아쉬울 때 끝내야 아쉽네 이러고 다음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간, 뭐야 막 이런. 그래야지. 약간 집사가 의욕이 넘쳐서 야, 다른 집 애들이 이런 거 다 한다는데 가면서 실제 이게 진짜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되게 흥이 나요. 그러니까 자꾸 막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나만 신나고 고양이는 이미 흥미가 떨어져 전 지금 있는. 벌써 이거 끊고 집에 가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네, 요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클리커 트레이닝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단지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놀이였으니까 나와 이 고양이 혹은 나와 강아지의 교감을 굉장히 끈끈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행동이기도 하니까요. 이걸 그냥 좀 놀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겠어요. 반드시 즐거워야 돼요. 오늘 이렇게 딱 정말 맛만 봤는데도 굉장히 좀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이제 뭐 몇 년 같이 살면서 글렀다 내가 맞추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생은 많이 살고 했어. 있는데 약간 정말 이 훈련이 성공한다라면은 저와 우리 집 아이들의 생활 패턴도 달라질 것 같고 네. 굉장히 많은 집사님들에게도 조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들과 관계 설정이랄지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네네.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사실 우리가 놀아주는 게 되게 뻔하거든요. 뭐 낚싯대, 레이저 이런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해보시면 좋겠고 저도 집에 이거를 가서 바로 방구 땡구한테 다시 한번 이런 거 말고 다시 한번 잘 해볼 생각이고 네. 아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벌써 클리커 훈련 잘 하고 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단하시다. 소중한 영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 캣닙이 될 수 네, 인간 네. 있는 캔입이 될 수 있게. 네, 그리고 수제 비누 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시면 좀 올려주시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영상들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지적해서 이 부분에서 타이밍이 늦었네요. 이 부분에선 좀 지루해 보이네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영상을 보내주셔야 제가 다음번에 또 클리커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설마 제가 인간 고양이를 연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저 지금 정말 인구가 뭐 감사하고요. 20몇만인데 200 몇만. 200몇만이었어요? 그러면 많이 보내주시겠죠. 저는 그렇죠. 믿겠습니다. 자, 클리커 해보신 후기 동영상으로 혹시 찍으실 수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댓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댓글 쓰기로 이 동영상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댓글 쓰기로는 안 될 네. 거예요. 카톡 풀친을 풀친으로 네, 보내셔야 되고요. 된다. 등록을 네, 해주시면은 동영상도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네, 카톡 이제. 풀친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인간 캣닙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동네에 정말 고양이 밥 주는 고마운 업체들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저희도 같이 가서 이용하는 그런 일들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캣맘 캣데디 인간 천사들의 제보들도 계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엉클 조의 캣 잉글리시. 엉클 조의 캣 잉글리시 오늘 배워볼 고양이에 관련된 영어 한마디는 이거 진짜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갖고 왔던 cat's pajamas나 cat's meow 이런 건 좀 솔직히 오래된 표현이고 가끔씩 영화에서 나오긴 하고 또 어르신들이 쓰긴 하지만 유머러스하다고 젊은 세대들은 전혀 웃기지 않고 잘 안 쓰는 말인 게 솔직한 마음이고요. 하지만 오늘 배워볼 표현은 진짜 많이 쓰여요. 아직도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고요. raining cats and dogs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raining cats and dogs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비가 오는데 개하고 고양이가 비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뜻이 돼버려요. 개비 고양이 비가. 개비 고양이 비가 돼서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먼저 말부터 따라해 볼게요. Raining cats and dogs.
Raining cats and dogs. 네네. 고양이하고 개가 비 내린다 이런 식으로 직역될 수 있는데 실은 그 뜻은 아니고요. 먼저 뜻부터 해석해 보자고 하면 이거는 비가 정말 많이 올 때 이때 쓰는 말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많이 온다 이럴 때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런 말을 쓰거든요. heavy rain 그런 네, heavy rain이라고 해도 되는데 바람이 몰아치거나 왜 이렇게 그냥 막 비만 많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막 비바람이 칠 때 있잖아요. 조금 우리나라 말에도 비 되게 많이 와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완전 비 많이 와 이런 얘기할 때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어디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북유럽 신화에 폭풍의 신이 있는데 이름이 오딘이래요. 오딘이 개하고 늑대하고 같이 묘사가 되는 게 많이 사진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 개하고 늑대가 되게 센 바람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오딘이라는 단어를 내가 분명히 어디서 들었는데 그쵸. 영화에서 많이 봤죠. 요즘에 어벤져스가 뭐 최근에 가장 많이 히트친 히어로물 중이잖아요. 거기서 Thor, 예. 그러니까 토르가 있는데 토르가 등장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I'm the ruler of Asgard, son of Odin, and the god of thunder 이러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토르가 오딘의 아들이에요. 토르가 그리고 그 썬더가 한국말로 뭐지? 번개. 예. 번개 아니야. 라이트닝이 번개니까 천둥. 천둥이군요. 예. 그러니까 천둥의 신이 토르인 거잖아요. 그 천둥의 신의 아빠의 이름이 오딘이에요. 어벤져스 사이에서. 약간 그런 어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센 바람 뭐 이런 걸 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고양이는 이건 읽으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어원이어가지고 저도 신기했는데 이제 그 서양 문화라 그래야 되나? 백그라운드 중에 마녀가 위치가 그려질 때 꼭 그 빗자루 타고 있고 검은 고양이가 하나 그림자에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검은 고양이가 옛날 뱃사람들한테는 헤비 레인을 뜻하는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개는 바람을 뜻하고 고양이는 거센 빗줄기를 뜻하면서 아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It's raining cats and dogs라고 하면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 날씨를 뜻하게 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어원의 추측들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고양이가 그 만화나 뭐 이런 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아닌데 빗자루 타고 가는 마녀 옆에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 위에 이렇게 먹구름 같으면서 비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도 있으니까. 네네네. 아마 같은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안 좋은 건 다 마녀 짓이야, 뭐 검은 고양이 짓이야 이러다 보니까 선원들한테는 그런 식이 됐을 것 같아요. 불길에 저는 이거 어원을 전혀 다르게 배운 적이 있었었는데 그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둘이 붙여놓으면 엄청 시끄럽게 싸운다고 저렇게 마치 개하고 고양이가 싸울 때 엄청 시끄러운 것처럼 되게 이렇게 요란스럽게 비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요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이게 뭐지 수능 영어 때 가끔 예문에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 수능 보셨어요? 근데 네. 제가 학력고사 세대세요? 난 수능 봤지. 그러고 보니까 아니신 것 저도 같은데. 수능 봤네요. 아 진짜요? 아니신 것 같기는 이 사람이 저 잘 몰라가지고 언제부터 학력고사 그런 거 잘 몰라요. 난 몰라도 SAT 돼, 봤거든요. 몰라도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을 때 뭐 진짜로 야옹야옹 왈왈 뭐 이렇게 둘이 맞붙어서 막 싸우면 뭐 이렇게 시끄럽다 뭐 우르릉쾅쾅 이렇게 하는 좀 그렇게 들은 것 그런 같아요. 식으로 영어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예. 얘기해줬던 생각하는데 이거가 더 맞는 것 예, 같아요. 그죠. 오딘과 뭐 이렇게 오딘. 토르 멋있지 않나요? 토르 이제 더 이상 토르 이 역할 안 친구가 한대요. 뭐예요, 진짜? 안 받아줘서 삐지셨구나. 어쨌든 raining cats and dogs는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걸 말할 때 그냥 비가 와. 그럼 it's raining이잖아요. 근데 되게 비가 많이 와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뭐 여기 작가님이 써주신 문장이 하나 있는데 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쓰이는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제인 것 같은데요. You can't drive now.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되냐면 비가 운전하면 안 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쓸 것 같고요. 다 같이 한번 정도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아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얘기하면 가끔씩 저는 이걸 사용할 때 그 raining like라고 해서 like는 보통 우리가 쓸 때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You cry like a dog 하면 너 개처럼 운다 이런 뜻이처럼 like가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간혹가다 이 표현을 쓸 때 it's raining like cats and dogs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는 like라는 걸 안 써도 돼요. 그냥 raining cats and dogs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실제로 만약에 거기다 it's raining like cats and dogs라고 하면 그 뜻은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처럼 비가 온다. 그거야말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like 안 쓰시고 그냥 it's raining cats and dogs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It's raining cats and and dogs. dogs.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이 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 캐치 잉글리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자 해보세요. 그러면은 You like cats pajamas 되게 정말 너무 하기 싫은 아, 근데 진짜 이걸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대는 게 그게 그렇게 참 어렵잖아요. 영어를 글로 배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를 군대에서 배우시니까 굉장히 입을 떼지 않으면 안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니 배워서 군대를 갔지요. 아, 알았어요. 잘하니까 갔지. 가서 잘한 게 아니고. 캠프 어디? 캠프 페이스 어디? 아니 저 대구 쪽에 있어요. 네. 터치. You can drive now. It's raining cats and dogs. 알아들을까요? 네, 발음이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막 발음을 그리고 너무 이렇게 꼭 엉클조님처럼 발음을 잘하면 좋지만 그렇게 발음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지 않나요?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들을 수 예. 있으면 좋죠. 근데 이렇게 알려드리는 캣 잉글리시에서 알려드리는 표현들은 워낙 뭐라 그래야지 직역이 되지 않는 표현들 직역을 하면 더 도저히 이상해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제가 갖고 온 거였어가지고요. 그냥 한번 알고 계시면 나중에 영화 같은 거 보다가 한번 귀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예. 좋겠다고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네. 엉클조의 눈이 약간 촉촉해진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거짓말이에요. 지금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내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알 수 있어요. 아, 알았어요. 하여튼 엉클조님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얘기해 보려고 했던 예. 거죠. 그렇죠. 미안해요. 하이파이브. 근데 참 아쉽다. 우리도 오늘 보내기가 좀 싫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평소에 그냥 빨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냈는데 막 계속 뭐 많이 늦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키티피디아에 들으시는 분들이 엉클조가 빠지는 것을 원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원할 텐데. 원할 텐데? 아니. 캣 잉글리시를 아. 원할 텐데. 아니에요. 다 원할 알아들었어요. 텐데. 아니 왜 그래? 그 참 오늘이 이제 그 우리 고정 멤버로 같이 해주시는 건 마지막인 거죠. 그렇죠. 모모모 PD 압력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있었네 지금 보니까.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코를 왜 긁어 근데 이거를? 저 원래 콧구멍이 커가지고 좀 많이 긁는 편이에요. 바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은 의혹과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추측을 해주시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캣 잉글리시를 통해서 어쨌든 영어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도 뱉을 수 있구나 생각을 네, 자신감을 조금씩 얻어가서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됐고 재미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영어를 뭐 하면은 별 관심도 없었을 텐데 어쨌든 고양이와 관련된 영어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배워보려고 한 것 같아서 저뿐만이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고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감사드려요. 왜 영어를 해요? 근데 그래도 되게 도움이 네, 됐습니다. 모모 PD님 짧게 인사해도 되나요? 네, 뭐 준비한 거는 아닌데 이거 원고를 아까 보고 나서 글쎄 뭐 마지막 인사라고 하면 뭐 별게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래도 생각이 나는 거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처음부터 이 키티피디아를 구상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 뭐 제목이라던가 뭐 많은 것들을 연애 단계 때부터 모모 PD하고 이야기했던 거였고 이걸 만들던 와중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뭐 아직도 제가 어떻게 여기랑 멀어지겠습니까? 집에 오면 늘 이야기할 것이고 네네.
그리고 시즌 1, 2에서 뒤에서 제작진을 도왔던 것처럼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시즌 3 때는 잠깐이나마 같이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고 캣 잉글리시라는 코너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더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저도 공유를 하고 제 SNS 상에서 그럴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좀 자랑을 하고 저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결혼한다고 제가 팬클럽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희 팬클럽 이름이 훈조가 미래다래요. 모노톤즈를 예. 그런데 결혼 우와. 선물로 그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동물 단체에다가 후원도 해주셨어요. 와.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싶기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공유도 하고 이런 키티피디아도 해요. 저 이런 거 합니다. 저 고양이 좋아하고 동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제작진들이 너무 제 짤들을 그 앞으로 락 음악을 못할 정도로 많이 쓰셔가지고 걱정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걸 했음으로써 저희 팬분들도 그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고양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던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공유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구독하기, 공유하기,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기 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조금 더 이게 커지면서 우리가 뜻하는 좋은 그런 의견들 그리고 생각들, 태도들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키티피디아를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거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야. 와, 정말 그 짧게 인사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이렇게 인사말이 길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되게 길긴 길었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버릴 말이 되게 없어서. 감동적이었지. 예.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종종 그 아나어머니가 이렇게 살짝 놀러 오셨던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셔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출연만 안 할 뿐이지 여기 출근하러 올 때마다 모모피들 데려다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거예요. 이 모든 키티피디아의 배후에는 훈조가 있었고 있을 거라는 거를. 엉클조라고 그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엉클조네. 왜 이러지?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오늘 보내면서 신상 나가봐야 되고. 정말 어떡하지? 네. 또 모노톤스 얘기를 많이 하고 싶네요. 정말 모노톤스라고 해. 왠지. 네네 많이 공연 좀 많이 와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또 훈조라고 할 뻔했는데 엉클조와의 그 아쉬운 이야기들 또 계속 올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로도 키티피디아 찾아오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그 클리커? 네. 그새 까먹었어요. 클리커 시험 해보신 분들 동영상 올려주시고 또 주변에 캣맘 캣데디의 사연들 또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있는 그 착한 가게들 제보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그 저희가 보내드리는 캣닙 비누 혹은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책 혹은 저희가 티켓을 보내드려서 가보신 뭐 뮤지컬이랄지 뭐 전시랄지 이런 것들 좀 사진으로나 혹은 후기로나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공유를 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그런 선물들이 가고 있는 건가요? 많이 실제로도 다간 거예요? 많이 인증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예. 인간 캣닙이 네, 될 저- 수 있는. 인간 캣닙이 될 수도 있는. 네.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를 저희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증샷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댓글 달겠습니다. 같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 안녕. 엉클조 안녕. 안녕. 바이바이.